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쌤조학은 통합과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21세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활성산소와 활성산소 측정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활성산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여기서 제가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배워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활성산소 중에서 하이드록실 라디칼이 뭔지 오늘 공부 꼭 하십시오. 하이드록실 라디칼이 뭔지. 두 번째로 누구든지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대. 그런데 그러면은 활성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 몸에 활성산소가 얼마나 있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체혈로 측정하는 방법, 피로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과 소변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서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계속 잊어버리게 되더라고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활성산소 중에서 오늘은 하이드록실 라디칼이 뭔지만 기억을 꼭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몸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측정해 봐야 되지? 그것은 체혈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과 소변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의미 자체는 산소를 마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산소 중에서 5% 정도는 활성산소가 된다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활성산소는 산소가 물과 환원되는 과정에서도 만들어지고,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대사 과정에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자외선이라든지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산소 호흡을 한다면은 우리는 활성산소를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활성산소 중에서 하이드록실 라디칼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를 크게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첫 번째가 수폭사이드 라디칼이라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가 과산화수소라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세 번째는 일중황산소라 해가지고 하이드록실 라디칼, 즉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네 번째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자,
이 네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를 풀어드리는 겁니다. 수폭사이드 라디칼이라는 것은 24시간 우리 몸의 모든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활성산소가 수폭사이드 라디칼이라는 겁니다. 근데 수폭사이드 라디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뭔 얘기냐? SOD라는 항산화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지금도 복용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그것이 수폭사이드 라디칼을 제거하기 위한 항산화제거든요. 그래서 수폭사이드 디스무타제라는 겁니다. 자, 이게 수폭사이드 디스무타제라는 즉 항산화 효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 몸 내에서. 근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넣어주는 항산화 물질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과산화수소. 우리가 상처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 같으면은 병원에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즉 환부에 소독을 하죠. 그런데 그 소독제가 거품이 막 일어나고 엄청나게 따갑고 아프죠. 그게 과산화수소거든요. 우리 체내에서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산화력은 엄청 강하지만 체내 자체 독성은 약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일중항산소거든요. 일중항산소는 뭐냐?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서 우리 피부에 손상이 오는 거거든요. 선탠을 했을 경우에 온다는 것을 여러분 일중항산소에 의해서 그게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즉 활성산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선탠을 안 하는 것 같으면은 심하게 안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일중항산소에 의해서 활성산소는 안 만들어지겠다, 그죠? 오케이.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주 이벤트 네 번째로 하이드록실 라디칼. 이 하이드록실 라디칼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이드록실 라디칼은 우리 체내에서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는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전차가 뭔 얘기냐? 우리가 노화가 되고 질병이 걸리고 암을 포함해서 DNA의 어떤 변형을 시키는 것이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인류가 생명이 있는 것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은 하이드록실 라디칼 때문이다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은 가장 쉽게 제 얘기를 이해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SOD라고 얘기했죠. 수폭사이드 라디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내에서 제거하는 효소를 개발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부족해 가지고 우리는 SOD라는 즉 수폭사이드 디스무타제라는 체내에서 효소를 활성화시켜 주게끔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것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그게 수소입니다. 근데 지금은 수소 얘기를 할 게 못 됩니다. 왜? 그것은 별도로 여러분에게 언급을 해야 되니까. 자, 뭔 얘기를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게 하이드록실 라디칼은
우리 체내에서 제거하는 효소가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노화가 되고 질병이 걸리게 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것이 하이드록실 라디칼이 우리 몸에게 하는 영향이라는 얘기죠. 제가 활성산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네요. 활성산소의 순기능은 균이나 바이러스를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체내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갖다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순기능이고, 활성산소의 역기능은 제가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를 노화시키고 질병을 앓게 하고 병들어 죽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 활성산소를 발생한다는데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측정해 보신 분이 계시나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1%도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즉 활성산소를 측정해 보신 분이. 그래서 활성산소는 크게 두 가지 측정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체혈, 피에서, 그러니까 혈액 내에서의 활성산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소변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를 한 5가지 이상 복용하고 계시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체내에 활성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을 안 해보셨다면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러니거든요. 얼마만큼 있기에 항산화제를 5가지를 복용하느냐, 1가지를 복용하느냐, 10가지를 복용하느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의료 소비자인 우리가 활성산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의료기관에게 아니면 간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게 우리를 건강 체크를 위해서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 활성산소 측정 방법에 대한 하나하나를 얘기를 드리려고자 하면, 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성산소가 뭔지에 대한 것, 즉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것, 또 활성산소가 4가지 정도 있다는 것,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내 몸에 활성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은 해봐야 되겠죠? 그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방법은 체혈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과 소변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 강의가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